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30살 최윤종입니다. 이렇게라도 얼굴과 이름을 알려서 또 다른 범죄를 막을 수만 있다면 저는 매일이라도 읊겠습니다. 최윤종은 시종일관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병원의 진단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심폐 기능이 멈췄고 산소 공급도 중단돼서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살 최윤종으로 가족하고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윤종이 넉 달 전 금속 재질의 둔기인 너클을 구매하고 CCTV 없는 곳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다며 신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현장 주변 CCTV와 최윤종의 자백 등 증거도 충분하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자의 유족 측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이송된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 기록을 공개하며 최윤종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단 기록 일부를 보면 피해자는 심폐 기능이 멈춘 채로 병원에 도착했는데 산소 공급이 중단돼 뇌 손상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두피에서는 상처가 발견됐고 신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 사인은 목졸림에 따른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1차 구두 소견과 일맥상통합니다. 경찰은 최윤종의 포털 사이트 검색 기록을 확보하는 등 범행 전 행적을 수사해 고의적 살해라는 걸 추가로 입증해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인면수심의 뻔뻔함은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첫 재판이 열렸는데 살해 고의가 없었다, 심지어 피해 망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골목길에서 전혀 모르는 남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했죠. 조사 결과 조선은 취업과 결혼 등에 실패하고 경제활동 없이 은둔 생활을 하던 상태에서 평소 열등감을 가졌던 또래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살인, 살인 미수,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의 변호인은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했는데요. 조선의 뻔뻔한 해명은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한다. 또 검찰의 주장과 달리 조선은 또래 남성들에게 열등감을 가진 적도 없고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고 있다는 피해망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선의 범행이 중대하다며 유족과 직간접 피해자들까지 재판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피해자들도 목격자들도 여전히 멈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비열한 변명 없이 죗값을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 각국의 원성을 샀던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운영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YTN이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황당 계약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리 엉망이라고 해도 그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되는 선이라는 게 있는데 참 할 말이 없게 만듭니다. 잼버리 행사장에 제공된 간식 있지 않습니까? 간식을 공급한 업체 바로 이 사무기기 판매 업체였습니다. 지금 이곳인데 어때 보이세요? 이 사무실에서 음식물 찌꺼기 하나 찾기 어렵습니다. 이번엔 잼버리 상징물 제작 업체를 좀 볼게요. 이거 3천만 원짜리입니다. 제작 업체를 봤더니 속눈썹 시술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더라고요. 취재진이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지금은 옷가게로 변했고 간판은 사라졌더라고요. 좀 애써 집중해서 이 상징물의 의미를 좀 찾아본다면 여기 잼버리 상징물 밑에 달린 그 참여국들의 국기 있잖아요. 이거 속눈썹처럼 표현한 걸까요? YTN이 확인한 사례는 지극히 일부입니다.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 비비크림 하나 없이 민낯을 드러낸다는 건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쿠키 팔고 용돈 모아서 한국을 찾았던 158개 나라 4만 3천 명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와 감사를 추진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동의를 구해봅니다. 박광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 간식 납품업체 한 곳을 찾아가 봤더니 사무기기를 판매하는 동네 가게였습니다. 안 되면 소모품이랑 소모품 거래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입찰 이런 건 없었던 거죠?
없어요. 이체 조건도 안 되고. 업체 측은 조직위 관계자가 급하게 부탁해서 잼버리 개막 이후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군에서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해주시면 안 되냐고. 제대로 됐으면은 며칠날 순차적으로 들어와주세요 할 수도 있었거든요. 임박했으니까 이랬던 거지. 조직위의 현장 실사는 없었습니다. 그저 밤늦게까지 배달을 잘해줄 것 같다는 게 계약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거기 문구점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 음식료품 관련해서 그 업종이 돼 있어가지고요. 늦게까지라도 뭐 좀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뭐 그러신다고 해가지고. 대나무로 만든 잼버리의 상징 영지의 문 제작 명목으로 3천만 원짜리 계약을 따낸 한 업체. 블로그를 보니 속눈썹 시술 전문이라고 홍보합니다. 지금은 옷가게로 변한 예전 매장 사진을 보면 역시 속눈썹 시술 전문임을 내세웁니다. 끝까지만 해도 붙어있었어요. 진짜 오래 잡아도 한 일주일? 그냥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붙어있는데 왜 한번 뭐가 없는데. 용역을 다시 주신 건지 다시 주게 되면은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니까 1인 기업이라고 해서 팀이 없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이 조직위의 검증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약업체의 실상을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고유한 어떤 그 기술이 있는 곳은 아니실 거예요. 만드실 수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해주시겠다는 업체를 좀 찾아 헤맸었어요. 비전문적인 지역업체에 전북 출신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요청하면 전북 출신 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감수와 수사를 통해서 CCTV를 꼭 가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 얘기입니다. 요즘엔 온라인상에서도 카드 결제 많이 하시죠. 그런데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카드 도용 결제가 발생하면 이게 50건이 되든 100건이 되든 최대 35건만 보상이 된다고 하네요. 신한카드는 부정결제가 35건이 넘어가면 사용자가 직접 입증을 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아니, 이미 부정결제가 됐다는 걸 확인해서 35건을 보상받았는데 그 이상의 부분을 여기서 더 어떻게 입증하라는 겁니까?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입장도 들어보죠. 윤성훈 기자입니다. A씨는 지난 5월 발급만 받고 사용하지는 않던 신한카드를 통해 무려 155건이 결제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 곧장 카드사의 부정결제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했는데 35건에 대한 420만 원만 환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저는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 전액 보상을 재차 요구했지만 도용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구글 측 답변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상세 결제 내역 등 5가지 서류를 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뭐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그냥 이건 엄두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신한카드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글이나 애플은 본사가 미국에 있는 만큼 해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사인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거쳐 결제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부정결제가 발생했을 때 최대 35건까지만 보상해주도록 브랜드사가 제한을 둬서 이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더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그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신 금융협회도 고객 보호 차원에서 카드사가 카드 부정 사용 사고 조사와 보상 업무를 맡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 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